안녕하세요. 노후마당입니다. 병원 입원실에 한 어르신이 누워 계셨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핸드폰은 조용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자녀들에게 연락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드님이나 따님은 언제쯤 오시나요? 어르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오래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바빠서 그런 거겠지. 다 자기 살기 바쁘니까. 하지만 간호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입원할 때 자식한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걸요. 아들이 전화를 피한다는 것도,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도, 이미 몇 번이나 시도해봤지만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걸요.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은 부모님이 속으로 이 질문을 반복합니다. 우리 애들 그렇게 안 키웠는데.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자식의 인생에 어떤 존재였을까? 자녀가 연락을 피하는 이유는 단순히 바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전화를 걸면 잔소리부터 시작된다는 걸. 만나면 결정 하나하나에 참견이 들어온다는 걸. 결혼은 왜 그 집에서 했냐? 직장은 왜 그 회사냐? 애는 왜 그렇게 키우냐? 돈은 어떻게 쓰냐? 너는 옛날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이 자녀에겐 도움이 아니라 숨이 막히는 지시로 들립니다. 어떤 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땐 무서워서 말을 안 했고 커서는 피하는 게 편해서 말을 안 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간섭당하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된 뒤엔 거리를 둡니다. 그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방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연락은 해야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그래, 또 뭐라고 하겠지. 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외면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지키려는 겁니다.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인데 아직도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뭘 할 때마다 의견을 내요. 정작 본인은 내 인생에 책임질 것도 없으면서요. 그는 결국 부모님과의 연락을 1년에 명절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가 말한 마지막 한마디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부모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왜 부모를 챙겨야 하죠? 노년이 외로운 진짜 이유는 몸이 아파서도 시간이 남아서도 아닙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어도 연결될 수 없는 감정의 거리 때문입니다. 이 거리의 시작은 자녀가 어릴 때 넌 내 말만 들으면 되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내가 잘 돼야 내 보람이 있는 거야. 이 말들이 자녀에겐 부담이 되고 거리가 되고 결국은 차단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피하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숨을 쉴 수 없어서입니다. 진짜 가까운 부모는 왜 전화 안 했어? 가 아니라 괜찮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다시 다가오는 건 잔소리 없고 비교 없고 판단 없는 자리입니다.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부모가 먼저 한 발 물러나야 합니다. 그 물러남은 포기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다음은 그 존중이 왜 사랑보다 더 중요한지, 그리고 통제가 왜 관계를 망치는지 이어지는 대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 한마디로 시작된 충고는 끝을 모른 채 계속 이어졌습니다. 직장 문제, 결혼 상대, 육아 방식, 집안 분위기, 돈 쓰는 방법까지 모든 선택 앞에서 자녀보다 앞서 말하는 사람. 그게 부모였습니다. 처음엔 자녀도 참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이 관심이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 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에게 인사를 시키려 남자친구를 데려갔습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 집은 사놨나? 차는 있지? 요즘 직장 불안정하지 않나? 질문은 대화가 아니라 검사가 되었습니다. 딸은 얼굴이 굳었고 남자친구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 나 결혼식은 그냥 친구들이랑 간소하게 할게. 아빠는 오지 말아줘.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너 잘 되라고 물어본 건데 고작 그거에 화가 나서 날 빼겠다고. 하지만 딸은 단호했습니다. 아빠,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삶을 자꾸 너 삶처럼 만들려는 거야. 사랑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삶을 조정하려 드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좋은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말하고 싶고 더 많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선 그 말들이 나를 못 믿는다는 신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너도 똑같이 될 거야. 내 말대로 하면 실패 안 해. 이 말들 속엔 사랑이 담겨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불신이 묻어납니다. 부모는 경험이 많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죠. 하지만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그 시대와 다릅니다. 그 방식이, 그 구조가, 그 언어가 다릅니다. 과거의 경험은 조언이 될 수 있지만 해답은 아닙니다. 자녀는 스스로 부딪히고 스스로 실수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 진짜 어른이 됩니다. 그걸 막는 순간 부모는 자녀의 성장 기회를 뺏는 겁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부터 전공 선택, 첫 직장까지 모두 부모가 정해준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30대 초반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가 남긴 말입니다. 부모의 기대 속에서 정답대로만 살아온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실수할까봐, 고생할까봐, 아플까봐 모든 걸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실수와 고생을 할 수 있도록 믿고 지켜보는 용기입니다. 통제는 처음엔 돌봄 같지만 끝은 거리입니다. 자녀는 그런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타지로 이사 간 후 부모와의 연락을 줄였습니다. 전화하면 10분 안에 꼭 결론이 나요. 이건 하지 마라, 저건 이래라. 마치 보고서를 내는 기분이에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엔 지친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잘하면 내 덕이고 못하면 부모가 다 나무라요. 내 인생인데 왜 아직도 허락받으며 살아야 하죠? 부모의 사랑이 존중으로 바뀌지 않으면 관계는 자꾸만 지시 마이너스 수행 구조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는 거기서 벗어나려 거리두기를 시작하죠.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자녀의 인생을 얼마나 인정해줬는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자녀가 원하는 길을 응원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잘 되기만 바라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잘됨을 자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부모는 그 옆에서 말없이 따뜻하게 괜찮다, 다시 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제 다음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이 아닌, 가르침도 아닌, 자녀가 평생 간직하는 그 한 가지에 대해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학비를 대주는 것, 집을 사주는 것,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 물론 그런 지원은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때 고마웠죠. 그런데 그 이후엔 그 집 문제로 생활비 문제로 계속 부모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게 됐어요. 결국 집을 옮기면서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그 청년은 그 후에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믿고 맡겨주는 태도였다고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해준 일이지만 자녀는 그 안에서 자기 삶의 주도권을 뺏겼다고 느낀 겁니다. 결국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재산도 경험도 아닌 존중과 자율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을 존중하며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믿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선물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뿌리와 날개다. 뿌리는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게 하고 날개는 아이가 어디로든 갈 수 있게 해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지켜야 할 가치 뿌리와 도전할 자유 날개를 함께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그림을 그렸고 결혼 후에도 꾸준히 창작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며 작업을 이어갔죠. 그 아이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엄마가 꼭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아이는 어른이 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내게 길을 보여줬어요. 그 여성은 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진심으로 살아냈을 뿐입니다. 자녀는 말로 배워서 커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며 자라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너도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엄마 아빠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라는 모델에서 나옵니다.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면 그건 부모가 무언가를 줄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 부모는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부모는 존경과 사랑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인생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 시작은 부모가 먼저 자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자녀는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도 괜찮아, 다시 해봐 라고 말해주는 부모, 실패했다고 혼내지 않고 도전한 것만으로 대단하다 말해주는 부모. 그게 자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어떤 유산보다 오래 갑니다. 자녀에게 존중을 주는 부모는 나중에 존중을 돌려받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항상 믿어줬어요. 우리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지지해줬어요. 이 말이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부모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을 이룬 겁니다. 이제 다음은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인생에만 매달리다 보면 관계는 어떻게 무너지고 자존감은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어지는 대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은 다 너희한테 바쳤다. 이 말을 듣고 기뻐할 자녀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 말 속에 묻어있는 건 너 때문에 나는 포기했다는 무거운 원망이니까요. 많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좋은 학원, 더 좋은 옷, 때로는 자신이 입을 옷 하나 줄여가며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주려 노력하셨죠. 그 마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시간이 지나 조건이 되고 기대가 되면 자녀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엄마 인생 다 바쳤다잖아. 아빠가 나 키우느라 고생한 거 다 아는데. 그렇게 자녀는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부담을 짊어진 채 자랍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녀는 부모와의 거리를 점점 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늘 그러셨어요. 나는 너만 보고 살았다고. 그 말 들을 때마다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솔직한 얘기를 못하겠어요. 내가 엄마 인생 망친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자녀는 부모가 자신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했다고 느낄 때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도 수영 배우러 다녀. 아빠는 친구들이랑 등산 모임도 하셔. 이런 말을 하는 자녀는 부모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도 훨씬 자연스럽고 건강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없던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과하게 개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만족을 자녀를 통해 대신 얻으려 하기 때문이죠. 내가 못 이룬 꿈을 너는 이뤄야 한다. 내가 못 살았던 방식으로 너는 살아야 한다. 이런 기대는 결국 부모도 자녀도 모두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려면 부모는 자신만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은 작은 취미일 수도 있고 가벼운 모임일 수도 있고 새로운 배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60대 어머니는 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글을 쓰는 것부터 다시 익히셨고 나중에는 직접 시를 써서 지역 문예지에 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딸은 말합니다. 엄마가 시를 쓰면서 더 밝아지셨어요. 이제는 나보다 더 바쁘세요. 그리고 전화하면 잔소리보다 시 한 줄을 읽어주세요. 그 엄마는 더 이상 딸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덜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이 충만한 부모는 자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바라보고 그대로 응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부담 없이 연락하고 기꺼이 마음을 엽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늘 부모에게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시니어 모델로 활동을 시작하고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오히려 자신이 더 자랑스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멋있어요.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식의 고백입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부모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고 즐기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 줄이라도 써보거나 한 컷이라도 찍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결국 당신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고 자녀와의 관계도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게 됩니다. 자녀에게 전부를 쏟아붓기보다 당신 자신에게도 시간을 주세요. 그래야 자녀도 당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가 자녀를 진짜로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아주는 용기, 지켜보는 신뢰가 왜 진짜 사랑이 되는지를 마지막 대본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너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되겠니?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니?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할 때 본능적으로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 걱정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자녀는 믿음이 없는 부모라고 느낍니다. 어떤 딸은 유학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위험해, 넌 혼자 못해. 차라리 여기서 학원 다녀. 그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를 못 믿는 거잖아. 그 말에 부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음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넘어질까봐 시작도 못하게 하는 건 결국 평생을 보호받는 아이로만 남게 만드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놓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불안해서입니다. 그 불안은 부모가 자녀의 실패를 자기 실패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모는 반대했죠.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내 선택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며칠을 고민하다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래, 해봐라. 필요할 땐 전화해. 그 남자는 그 말이 자신을 가장 멀리까지 데려가 준 가장 짧은 응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결국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입니다. 붙잡고 있으면 자녀는 못 날아갑니다. 하지만 놓아주면 비틀비틀 날다가 어느 순간 하늘을 날게 됩니다. 그 하늘에서 자녀는 부모를 바라봅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건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이야. 그 믿음은 돈보다 오래가고 조언보다 깊고 기억보다 따뜻합니다. 놓아주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존중이고 사랑의 완성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멀고 돌아간다 해도 부모는 뒤에서 묵묵히 등을 봐주는 존재로 남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녀에게 가장 든든한 뒷모습입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건 이미 여러분께서 진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안 보셨다면 앞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큰 오해나 상처,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후마당 채널에서는 노년기의 지혜로운 관계,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그리고 내 삶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꾸준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또 1등 당첨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마당 채널은 당신의 인생이 더 따뜻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